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이 아닌 것은 물어봤습니다.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일시금 퇴직소득이 맞죠?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그건 연금소득이 되고요. 두 번째, 과기공 되는 거죠. 세 번째, 건근공 되는 거죠. 근데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로부터 받는 초과반환금, 그 힌트가 있죠. 초과반환금,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으로서 이자소득이 되고요. 분리과세하는 항목입니다. 물론 성격은 비슷하죠. 실제. 그렇지만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거고, 다섯 번째가 일반적인 퇴직금이죠. 사용자, 회사가 부담하는 퇴직금이죠. 현실적 퇴직을 기초로 하여 받는 것이다. 2번 가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퇴직소득의 수입 시기는요. 원칙이 퇴직한 날이에요. 그렇죠? 퇴직한 날.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의 경우는 실제로 받는 날, 가서 청구해서 받는 날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얘 퇴직한 걸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원천징수 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12월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자, 요거는 뒤에 사실 배우는 내용이야. 그래서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은 지급시기 의제 규정이라는 게 있어서 1월부터 11월 말 것까지는 지급하지 않아도 12월에 지급된 것으로 보고 12월 분은 그 다음에 2월 때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이게 지급 명세서 제도 때문에 이 제도가 있고 우리 내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종업원이 임원이 되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특례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 계좌에 있거나 연금 계좌로 지급되면 원래 퇴직소득 원천징수해야 되는데 원천징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연금에 수령하기 전까지는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지금 연금 수령에도 원천징수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맞는데 지금 우리는 뭘 배운가? 퇴직소득 조문이니까 퇴직소득 조문에 맞춰서 얘기한 것뿐입니다. 계속 근로기간 중에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은 금액은, 자, 거기까지 끊어보세요. 이게 옛날에는 있었던 제도야. 그래서 임원이 다시 퇴직금 안 받기로 하고 연봉제로 전환하면 퇴직금 현실적인 퇴직으로 봐줬어. 근데 그 제도를 없앴어 지금은. 그래서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해하셨죠?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제도가 없어졌는데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14년에 같이 바뀐 거야. 그래서 그에 개정된 세법으로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연봉제 전환은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넘겨보겠습니다. 3번.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 16년 법인의 상근이 비상근이 되었어요. 퇴직급여를 받지 않아요. 그러면 특례 적용 가능하죠? 우리 고문으로 잠깐 있어도 끝까지 다 채운 다음에 퇴직금 받아가세요 라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보지 않고요. 임원의 12년 1월 1일 이후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소득 금액이 퇴직소득 한도액을 초과한다면 이렇게 한도액이 있는 거잖아요. 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퇴직소득이 돼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거주자가 국외 원천 퇴직소득 금액이 있고 그 소득에 대해서 국외 외국 소득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한도 내에서. 대신 2월은 안 되는 거죠. 4번 질문을 보면 퇴직소득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했던 외국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 공제 한도 초과액은 2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뭐 10년, 15년 요건 그렇지만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퇴직소득 금액이 퇴직소득 공제에 미달하면 퇴직소득 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당연하죠. 환급은 없으니까. 이 퇴직소득 금액이 퇴직소득 공제보다 더 크면 그냥 그거 없다는 거죠. 뭐. 됐고요. 4번. 연금과 퇴직은 서로 맞물려 있다는 거 잘 아실 거고요.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퇴직소득이 되죠. 연금 수령하면 연금소득이 되고요. 그때 연금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거였고 종업원이 임원이 되는 경우 퇴직급여를 실제 받지 아니하면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안 받아도 된다 이거지.
왜 이 규정이 있는지도 이해하셨어요? 왜냐면 근속연수를 다 합산시켜 주려고.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 계좌에 있거나, 이 얘기는 뭐냐면 계속 DC형에 넣어놨으니까 연금 계좌에 있겠지. 연금 계좌로 지급돼요. DB형에 있는데 개인 연금 계좌가 있다. 거기로 이제 넣어준단 말이야. 참고로 우리 법률은 무조건 거기에 넣게 돼 있어. 원칙적으로. 또는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연금 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을 인한 소득세는 연금의 수령 시 비과세, 이건 아니죠. 연금에 수령하기 전까지는 원천 징수 안 한다고 했지 비과세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과세 적용된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연금 계좌세액 공제 받은 연금 계좌의 납입액과 연금 계좌의 운용 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 왜 수령하면 그건 기타 소득이 되죠. 이게 왜 그런 거야? 맨 앞에가 연금 계좌 세액 공제 받은 금액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기타 소득. 10번은 이제 연금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고요. 사적연금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 징수해서 내면 됩니다. 넘기고요. 이제 계산 문제 가볼게요. 퇴직소득 금액 한도액을 계산한 건 이거 실제 기출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연습해 보자고 넣어놓은 문제입니다. 자, 이강남 씨는 2009년 1월 1일 입사를 해서 21년 12월 30일 퇴사를 했습니다. 자, 볼까요? 그러면 요게 입사일이 2009년이라는 거예요. 09년. 09년 1월 1일. 맞죠? 그러면 전체 근속 기간은 몇 년이 되나요? 이게 보니까. 전체 근속 기간은 N이죠, N. 그러면 지금 퇴사한 날짜에 있을 거 아니야. 퇴사 일자가 며칠이냐면 보시면 2021년 12월 30일.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20일 2009년 1월 1일. 이렇게 하세요. 뒤에서부터 하십니다. 이렇게 되네. 12 맞지? 그치? 그러면 요거 올리면 돼요. 그럼 12가 되지? 그럼 요거 총 13이 되는 거야. 13. 그죠? 21에서 9 빼니까 토탈 13년이 되는 겁니다. 13년. 그죠? 대신에 보세요. 이게 N을 적용할 땐 저렇게 하는 거야. 근데 여기 근속 연수는 원래 월수로 계산하는 거예요. 요거 안분할 때는 월수로. 이해하셨어요? 그럼 연을 먼저 계산해 놓고 하시면 13년이니까 120개월, 36개월, 156개월 되겠네. 여기가 156개월 된다. 자, 요때까지 일수를 계산하시면 돼요. 요때까지. 월수. 요것도 어떻게 돼? 월수 하면 똑같이 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13년이라는 거지. 13년. 올리면 근데 2011년 12월 31일부터 2009년 1월 1일 30일 이해하셨죠? 그리고 여기 10일 뭐 없어지고 하나 올라가는 거야. 무조건 뒤에는 12개월 되는 거고 여기 2년 12개월이라는 게 3년이라는 얘기지. 이렇게 가시면 돼. 3년이니까 36개월 되겠지. 36개월 여기까지 왔고 자 2번 자료 보겠습니다. 1번 자료 그러면서 퇴직금을 얼마 받았대요? 5억 1200을 받았대. 1번 자료에 보니까. 근데 2번에 보니까 임원으로 퇴사한 거야. 임원. 정관에 위임한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이 강남 씨가 지급받을 퇴직금은 4억 6,800만 원인데 재직 기간의 공로를 감안하여 이사에서 별도로 퇴직 위로금 5천만 원을 추가해서 위에 5억 1,800을 퇴직금으로 수령하였다. 아, 내 연도를 바꾸면서 미안해. 맨 위에 5억 1,800으로 바꿔줘. 5억 1,800으로. 그러니까 다 합쳐서 5억 1,800을 받았는데 그렇게 나뉜다는 얘기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임원의 퇴직금 같은 경우는 임원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정관 규정에 따른 게 퇴직금이야. 정관의 규정 없이 위로금을 이렇게 지급하면 이건 임원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아니야. 그런데 이게 사용인이었다. 그냥 직원이었다라면 퇴직을 이유로 지급하는 수당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돼. 임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럼 임원으로서 받은 퇴직금은 4억 6,800분이 없는 거예요. 쫓아오시겠죠? 그래서 얘가 4억
6,800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4번 자료 봐요. 11년 12월 31일 날 퇴직한다고 할 때 받을 수 있는 규정은 1억 원이래. 즉 이날 정관등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원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요걸 계산하면 요 금액은 1억 800이 나옵니다. 둘 중 큰 거죠? 그러면 요날 쌓여 있는 금액은 오늘 얼마로 보는 거야? 1억 800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 계산은 월수 계산하시고 요거 둘 중에 큰 거. 그러면 이 기간을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기간을. 요 기간을 계산하면 되는데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3번 자료가 있죠. 과거 5년간 받은 금액이고 급여 인정사항의 비과세 소득 있죠. 그러면 요게 출발이 뭐야? 총 급여죠. 평균액. 근데 인정상여는 안 들어간다고 했지 여기서. 비과세도 안 들어갔지 총급여니까. 그래서 거기 맨 왼쪽 라인에 있는 애를 가지고 평균을 계산하시면 돼. 근데 12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0일까지 평균 급여는 요 마지막 3년치를 가지고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마지막 3년치를 계산해 보니까 8천만 원, 1억 2천이잖아. 세 개. 지금 보여요? 17년, 18년, 19년의 급여가 8천, 1억 2천이잖아. 그럼 평균 급여는 1억이 되겠지. 나누기 3으로 하니까. 자, 그러면 요 사이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1억. 이게 평균 급여고 30%. 한 연봉의 30%는 퇴직금 임원 줘도 좋다는 거야, 이때는. 그리고 8년이죠, 8년. 이해하셨죠? 8년. 이것도 원래 월수로 계산하는 거, 월수로. 12분의 월수.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건 딱 8년이 됐으니까. 그러면 38, 24, 2억 4천이 이때 쌓여 있는 거지. 이때 1억 800, 2억 4천. 마지막으로 요 기간이죠, 요 기간. 요 기간 2년 다녔잖아. 그러면 그 마지막 기간의 평균 급여부터 계산해 보면 1억 2천과 1억 5천이니까 1억 3,500이 마지막 기간의 평균 급여가 되고 여기에는 1년에 20%로 그 범위를 축소시켜 놨단 말이야. 그리고 원래 월수를 반영해야 되는 거죠. 근데 2년 하면 되겠지. 토탈 되니까. 그럼 요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요 금액이 얼마야? 계산이 안 되는데 1350 곱하기 2 하니까 2700 곱하기 2 하니까 5400 되겠네. 5400. 그럼 세 개 합치면 되죠. 1억 800, 2억 4천, 5400. 요거 합친 게 임원퇴직소득 한도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2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2차. 딱 2차 수준이야. 그래서 가보시면 다 합치면 얼마야? 요게 2억 9,400에 1억 800이죠? 2억 9,400에 1억 800. 그러면 204. 4억 200 되겠네. 그래서 4억 200이 임원퇴직 한도가 됩니다. 이해하셨죠?